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증시가 상당폭 반등을 해줘서, 좀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매일 이런 식으로만, 반등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반등이 있으면 또 조정이 오기 마련이라 또 앞으로 다가올 또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8월 초에 이렇게 증시가 급격한 하락을 맞고 지금 되돌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제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님들 계좌가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고 조금이나마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전일 뉴욕 증시를 보자면 일단 굉장히 스펙타클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개장 초에 일단은 어제도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안화를 절하를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안함을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환율 문제도 다시 입에 오르고 무역 분쟁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죠.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장기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이 급등을 하고요. 환율이 또 올랐죠. 이런 부분에서 미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뭐 마이너스 1.6% 야간 선물이 빠지고 외인이 1,000억 가까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냈던 어젯밤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다행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강력한 금리 인하 요구와 뭐 시장에서 1% 가까이 금리를 내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등이 말이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결국은 상승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했고 변동성이 컸던 미 증시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다시 되고 있는 게 이제 채권 가격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땠을까요? 시장이 오르고 뭐 수급이 괜찮고 막 그래서 이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증시가 상승하는 거는 그동안의 낙폭과대겠죠. 일단 플러스 뭘까요? 쇼커버입니다. 분명히 쇼커버링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약바이오에서도 상당히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 제약바이오의 공매도를 쳤던 물량에 대한 쇼커버가 일정 부분 나와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상승은 약간 좀 불안한 요인은 수급이 없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내일장을 다소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중국이 자기네 위안화를 절하하는 고시를 진행을 합니다. 이는 200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뭐 한일 뭐 등등 이슈가 그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약간 뒤로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또 빅 이슈가 있는데 이는 무역 분쟁하고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이 환율 이게 파장이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홍콩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터져버릴지 모르는 뜨거운 감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간단하게 뭐 기사로 좀 볼까요? 기사로 홍콩 사태 뭐 기사를 보면 이제 가장 두려운 거죠. 이 군사 개입. 중국이 홍콩에 문제가 더 일파만파 커지면 군사 개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군사가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웃을까요? 미국도 군사를 개입할까요?
굉장히 사태는 복잡해지고 사태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이 오전에 이 소재 여기 밑에 소재 한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수출 허가를 해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장초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한국 배려 아니야. 계속 엄격한 심사, 규제 품목 확대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일본 관련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 관련 섹터의 종목들은 눌림은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움직임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의 대장급 위주로 해서 종목을 압축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소재 쪽, IT 장비 쪽은 여전히 시장 영향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정부의 의지와 삼성의 지원 아래 저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다른 섹터보다는 적어도 손실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 일본에 대한 대응 전략은 강대강입니다. 지금의 증시는 강대강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조금 안정됐네요. 오늘 개장주 2130원에서 1213원에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나스닥 문제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 네, 장중 변동성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감됐고요. 그리고 지수는 예상대로 오늘까지 반등을 이어줬고요. 사실 오늘까지 보면서 이제 수익 난 부분에서 저는 뭐 후성에서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고요. 수익 좀 나고 LB세미콘 수익 나고 뭐 단타 나고 해서 이걸로 막 잘라냈어요. 종목들 열심히 잘라내고 해서 현금 확보를 또 다소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렇듯 이번에 반등했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종목을 사서 일단은 물려있는 종목들의 일부를 현금화를 하고 쌍바닥을 기다려서 그 현금을 쓰기 위해서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내일 장 초반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출 규제 소재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눌림 공략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어제 또 언급했다시피 모든 소재 탈일본 진행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갔죠. 뭐 이게 종목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으로 하여금 반도체 장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겁니다. 히어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가 나비 효과가 돼주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시진핑 방한설이 좀 돌았대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중국 소비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이쪽은 사실 크게는 보고 싶진 않아요. 크게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일단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지난번에도 증시가 하락하고 반등할 때 이쪽 섹터의 종목들을 봤습니다. 또 이번에도 하락할 때 이쪽 섹터의 종목을 언급을 하죠. 왜일까요? 실적 우량주입니다. 실적 우량주는 시장 대비 그게 있어요. 시장 대비 반등이 강하다. 그리고 시장 대비 덜 빠진다. 라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런 종목들이 뭐 추세 상승을 하고 뭐 여기서 2배, 3배 갈 수 있는 거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많이 가야 30%, 40% 정도 가겠죠. 근데 안정적으로 단기적 시간 후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반등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런 쪽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아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라든지 엄청 많겠죠. 다 일일이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후성을 앞에다 좀 둬야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면은 오늘 장중에 선물 옵션 한번 볼게요. 오늘 옵션 만기였으니까 옵션 쪽은 뭐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청산을 하고 기관과 스위칭, 개인과 스위칭 되면서 나름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나름의 변동성은 있고 그 안에서 뭐 큰 낙폭, 큰 폭등 없이 코스피는 마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관련해서는 지금 외인이 제약만 산 거는, 이거는 쇼커버 저는 같고요. 쇼커버링 부분이고, 기관이 이제 IT 하드웨어 반도체 섹터 쪽을 조금 사주는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등할 때 보면 통신 쪽 많이 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섹터 매매는 한다면은 통신 쪽이겠죠. 통신 쪽, 얘가 섹터 매매는 이쪽이 되었을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조금 말하기는 쉽지만 제약 쪽도 섹터 매매 오늘 가능했던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안 돼? 일단 지수 먼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먼저 보면 일단 7%짜리 장대 음봉이 있죠. 이 음봉을 빨리 돌려놔야 됩니다. 빨리 돌려놔야 되고,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이쪽에 아일랜드 갭이 하나 나왔어요. 증시 이제 아일랜드 갭이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려오는 이 11선에 이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600포인트가 단기 저항을 맞고 여기서 떨어져서 이 갭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주면 이때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가 강하게 돌파를 하면 좋은 거고, 여기서 질질질 하다가 이렇게 밀리면 또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 시나리오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약합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건 아마 삼성전자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직접 집중 포화를 맞은 것 같은데, 지금 내일은 좀 잘 봐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추세 이탈시키고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세 이탈시키고 돌리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락 때 이제 집중적으로 수급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사항도 지속적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카페에 삼성전기를 물어보시고, 모양은 좋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이걸 여기를 깨버린 이후부터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강하게 돌려야 되고, LG전자도 그렇겠죠. LG전자 저는 여기가 일단은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갭으로 돌려줄 때 이때부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격은 굉장히 과해요. 대형주에서 엄청난 이격도가 발생을 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지금 LG전자에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일단 후성 시간 외 상한가를 못 들어갔네. 일단 후성은 전일 저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오전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좀 생각지 못하게 발생을 했어요. 악재가 발생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손절을 해도 약손절이겠지만 그냥 이거는 매수 손절 생각이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좀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운 좋게 타이밍 좋게 기사가 좀 나와줬고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가 미리 있었어요. 미리 움직임이 있었어요. 기사가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기사 나오기 전에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오늘 뭐 상당 부분 매도가 됐고 지금 시간 외에 상을 보냈으면 내일 한번 좀 강한 상승을 노려보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12,000원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더 강력한 뭐가 나와서 이 매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신규로는 욕심을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보유자라면 내일 이렇게 올라올 때 오늘 상한가보다 조금 높게 해서 뭐 12,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리면 또 다시 종목을 볼 거고요.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주주가 매도했는데 그 바지 사장이 매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좀 그어 본다면 이게 이어지겠죠. 어디에서 이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후성 동진 세미캠 오늘 들어가서 그냥 매도를 했어요. 동진 세미캠은 매도를 했는데 이게 오늘 이상하게 후성을 올리면서 얘네 끌어올리고 막판에 저는 다 팔아먹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종가로 베팅을 할까 하다가 베팅을 안 했죠. 베팅을 안 하고 막판에 밀렸는데 일단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오늘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봤고 이 노란색 구간은 살려주는지 그것만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경인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대장 종목들이니까 경인양행은 여기 구간이 오늘 맥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인양행 매수를 9,200원 아래서 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좀 아쉬워요. 이거 넘기는 거 흐름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떠서 잘 매도를 할 것 같고 얘는 11선 타고 가니까 이 11선 대응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종목들. 자, 다음 LB세미콘 얘는 3일 동안 매매를 마쳤습니다. LB세미콘은 3일 동안 이때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 3일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약수익 정도 냈고 오늘은 뭐 개중에 이제 뭐 11,000원에 최고가에 매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끝냈고 실적주가 반등을 하는 모습 좋은데 이런 구간이 나왔다면 홀딩을 했을 건데 이만한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빵 터져주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구간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내려오면 또 노릴 거고 뭐 LB세미콘이나 네페스 이렇게 뭐 같이 묶어 놓고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종목인데 언젠가는 꺾여요.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꺾이고 지금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미래는 이런 종목들은 다 이렇게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다 됩니다. 근데 지금의 네페스나 LB세미콘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죠.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능한 흐름을 보이는 시점이 분명 나올 때, 그때가 이 종목의 끝이 어딘지를 또 다시 가늠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대상투를 치면 빠진다라는 건 항상 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그리고 EM코리아 지금 계속 말씀만 드리는 종목인데 매매를 못하네요. 최고의 종목이에요. EM코리아 맥점에서 올라가고 있고 수급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쌍바닥이 나오면 이 종목 노릴 거예요. 쌍바닥에서 지금은 한 주도 못 건드렸는데 이거죠. 이때는 거기 불나버렸잖아요. 뭐죠? 수소 충전소 불났는데 불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유튜브에서 말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주로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눌리기만 하면 여기에서 볼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맞고 떨어질지, 여기 맞고 떨어질지, 어디 맞고 떨어질지 아무튼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창 재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던 건 한창 재지였고요. 남선을 못 잡고 한창을 잡았어요. 저는 이때 사고 이때는 그냥 홀딩. 오늘 여기 21선 매도 딱 했고, 남선 알미늄도 여기가 아마 매도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곧 있으면 추석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니전자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정치 테마주 좀 압축을 해놓고 대응이 필요하고, 이 잠룡들이잖아요. 잠룡이라고 하죠. 잠룡 말고 잠룡. 안철수 돌아오면 뻥 하고 갈 수 있는 게 또 안철수 관련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 관련해서 노바텍 지금 자리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리 만들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갭 나오면, 갭 나와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눌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분명히 좀 움직일 것 같고, 유니온 히토류랑 왕구랑 엮여 있는 종목이죠. 좀 시간에 올랐다 좀 밀렸네요. 음봉으로 주고 밀렸으니까 이 21선 라인 정도까지만, 여기 안 깨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안 깨면 여기서 강하게 반등 줄 걸로 보고, 유니온 머티리얼 얘도 일단은 뭐 이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해서 돌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 터지면 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지금 화해를 안 하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XINC 얘는 일단은 상한가 쳤기 때문에 더 보기는 그렇지만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으로 지속 관심 가질 수는 있어요. 9일 재지랑 새로운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9일 재지랑. 그래서 9일 재지는 21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쌍봉치로 간다 라는 거는 변함없고요. AD 테크놀로지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기관 수급이 좋아서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눌림인데 이 박스 구간에서 추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보고 있고, 이게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좀 눌려야겠죠. 아니면 이거를 빵 하고 갭을 들어버리면 갭 따라서 매매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KPF 이건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두겠습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눌림을 한번 볼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뉴스에 방문했던 이 로봇 그 감속기 관련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지금 오늘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고, 이 4,800원 4,800원 구간, 이런 구간에 오면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얘도 이제 감속기는 또 다른 개념의 소재니까. 또 컴퍼니 K, 이거는 오늘 좀 아래에서 이런 구간에서 배팅이 잘 됐어요. 이거는 배팅이 아주 잘 된 종목이고, 내일도 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는 가기 어렵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야 뭐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야. 이제 봉오동 전투가 개봉을 했고 첫날 33만인데 이제 주말이 껴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개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에서 접근을 했고, 보통 영화 개봉하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버텨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갔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3,000원을 넘으면 이쪽 구간에서는 매도 들어갈 거예요. 매도. 그래서 이 위로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겠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안 봐도. 여기 일정 부분 강력하지는 않네요. 강력하지는 않고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그렇게 많은 매물대는 아니네. 여기 올라오면 붕 떠버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만 넘으면 여기는 기본으로 가네요. 14,000원은. 그렇게 이 컴퍼니 K를 봤고요. 일단은 지금 위닉스, 이게 예전에 또 많이 물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을 예전에 언급을 드리고 너무나 많이 밀렸는데 똑같아요.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자리가 어딘지. 그래서 구간까지 오는지 아니면 이런 구간까지 오는지를 볼 겁니다. 여기에서 종목이 죽는지 사는지. 이게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자리. 그리고 현대 엘레베이 오늘 좀 많이 올라줬는데 오늘 또 많이 올라줬는데 얘도 구간상 나쁘지가 않은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갭을 메꾸는 뭐 이런 언저리에서 일단 한번 경협주 다시 노려볼 생각입니다. 전에는 픽택을 매매를 했죠. 지금은 다시 경협주를 보는 거는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나요. 간단하게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또 이제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한 이 강력한 의지를 폼페오가 비치고 하니까 또 다시 움직이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자리 노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종가에 잡았다면 상당 부분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맥점 부분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디에프까지, 뭐 아난티도 마찬가지고, 뭐 인디에프도 넣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종목을 하고, 아 맞다, 한 가지 공지사항 전달 드리겠습니다. 뭐 공지사항인데 지금 쪽지로 그리고 메일로 의견 주신 사항인데요. 일단 오프라인 강의 의견 먼저 관련 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관련 사항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날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결정은 고민하다가 오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말씀드리고요. 장소랑 이런 거를 좀 예약을 하고 해야 돼서 장소 섭외를 먼저 제가 진행을 하고 정확히 장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추후 인원 모집 이후 공지하고요. 공지하고 뭐 이제 아무튼 강의 지역은 서울이죠. 서울입니다. 강의 지역은 서울이고 강의 내용은 이제
여기다가 강의 내용은 이번에 기초를 좀 다루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사실 하다 보니까 실시간 라이브로 직접 매매를 해 본 게 진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에 맞는 매매가 있고 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써야 될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미 시장이 바닥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로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일단 주도주 롤링 매매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도주 탄생과 소멸까지 보는 거고, 이 과정을 한번 겪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그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고 마지막에 이 주도주가 죽으면서 저도 죽겠죠. 이제 저도 잘못해서 이 마지막에 물려가지고 같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저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몇 번 겪다 보면 주도주가 죽어가는 거를 몸으로 느낄 거고, 아, 이쯤 되면 비중을 줄여서 매매해야겠다가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 주도주에서 이제 그 순간이 오고, 아,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다가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주도주 롤링 안에서, 주도주 롤링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네요. 주도주 뭐 매매라고 하고, 이 주도주 매매 안에서 사실 종가 베팅이 진행됩니다. 종가 베팅은 거의 장세에 뭐 특별히 악재만 없다면 장세에 영향 없이 그냥 좋든 안 좋든 계속 종가 베팅을 하죠. 2, 3%가 됐든 5%, 7%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할게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뭐 강의 시간은 길어서 하는 것보다 강의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질의응답 시간으로 뭐 2시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카페 추후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라인 이야기를 마쳤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그래도 다행히 상승을 해줘서 기분 좋게 오늘 방송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